듣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가 꼬리를 내리면서 많이 포근해진 오늘, 이런 날은 퇴근할 때 차를 두고 좀 산책 삼아 걸어서 퇴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퇴근길에 꽃집에 들러서 프리지아도 한 답을 사고요. 또 서점에 들러서 책 한 권도 산다면 정말 의미 있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오늘 또 책 한 권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의 책갈피, 오늘도 안정환 작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따뜻하더라고요. 걸어오셨어요, 혹시? 아니요, 차 끌고 아, 왔습니다. 예. 좀 여유 있게 일찍 걸어서 오셔도 참 좋았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걷고 싶은 그런 날씨죠. 요즘도 예, 이렇게 날씨가 맞습니다. 포근해지니까 걷고 싶기도 하지만 또 책도 한 권 읽고 싶은 그런 절기인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요? 자, 이번에는 박광수 씨의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책일까요? 자, 이 책은 박광수 씨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창피하고 괴로웠던 이야기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음. 책 속에선 살면서 쉬웠던 날이 없었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네, 사실 창피하고 괴로웠던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기에 쉴 날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궁금한데,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은요? 우선 첫 장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자기가 어렸을 때 도벽을 고백합니다. 자꾸 음, 훔치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 예, 예, 하기가 쉽지 쉽지 않은데, 않죠. 네. 처음에는 간단하게 아버지 차 속에서 돈을 주워가지고 맛있는 것을 사 먹는 음, 것이 점점 심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집안의 물건을 팔아서 유흥비를 마련할 정도. 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의 아주 표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집안에선 도벽을 고치기 위해서 형들이 때리고 부모님이 얼르고 달래보아도 잠깐만 효과가 있었고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아, 근데 어느 날인가 형이 아끼는 고가의 카메라가 사라진 겁니다. 음. 물론 그 박 작가가 갖다 판 거죠. 그런데 형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제가 갖다 네. 팔아서 제가 화가 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와 싸우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형이 정확하게 증거가 없는데 동생을 탓하지 말라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신의 도벽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살면서 경험해 보셨을 법한 일인데,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작가 자신의 이야기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도 또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우선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쓴 김난도 교수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청춘을 위로하는 것이 대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청춘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음, 생각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위로를 하는 기성세대와 위로를 받으려는 젊은이들 모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심지어는 100년 전에도 청춘은 고통스럽고 방황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실 저도 IMF 때 저기 졸업한 그런 세대예요. 아, 그때부터 놀아가지고 지금까지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저도 굉장히 괴로웠던 세대입니다. 근데 음, 그때도 이렇게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음, 단지 그들과 자기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는 위로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라면 얘기를 해주면서 네. 그는 성공하고 싶지도 만화가나 지금같이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단지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음, 잠도 안 자고 계속 그리게 되고 스스로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음, 위로를 받는 것은 좋지만 그 위로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그 위로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음, 걱정을 하면서 남들과 다른 모험을 해서 그 위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처음부터 정말 유명한 작가가 돼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림이 좋아서 그리다 보니까 예, 여기까지 오게 예, 됐다라는 말. 그만큼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죠. 그 얘기 중에 딱 그거예요. 네. 어느 것에 미치면은 음,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고 음, 누가 뭐라는 것도 걱정이 없고 그 순간에만 빠져들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그 지점에 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뭐 장시간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지 않고 예,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부와 명예도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떻습니까? 저자인 박강수 씨는 이제 그림도 잘 그리지만은 글도 참 잘 쓰잖아요. 맞아요. 이 만화 보면은 예. 참 다방면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럼 박강수 씨는 작가가 되기 전엔 또 어떤 일을 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쪽에 음,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요. 미술학원 강사를 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미술학원 강사를 하게 되는데 우선 자신의 스타일대로 학생들에게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게 해요. 네. 너네들이 알아서 그려봐라. 음, 그리고 나서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음, 나서 마지막 리터치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원장님 호출이 왔습니다. 음, 저기 박 선생 일로 와봐요. 이렇게 네. 불러가지고는 박 선생한테 학생들이 불만이 아주 많아요. 음, 그래서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다른 선생님들은 음,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리터치를 해줘가지고 그림을 이쁘게 만들어 주는데 네. 왜 유독 박 선생만 그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 리터치를 해줘가지고 애들의 불만을 삽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예요. 아이들은 좀 더 선생님이 네. 리터치를 해줘서 중간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쵸. 네, 중간에 리터치를 해주지 않으니까 예, 본인이 생각하는 작품보다 예. 만족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불만이 있었겠군요. 그 옆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옆반에서는 더 아, 그림을 잘 그리니까 비교가 되니까 이제 불만이 나온 거였죠. 네, 근데 이제 박광숙 씨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피 끓는 청춘이다 보니까 네, 제가 앞으로는 이 말이 다시 안 나오도록 아이들을 단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뭐 가서 때리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실력으로서 보여주겠다 이 얘기죠. 음. 그리고 이제 그 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너희들한테 자격 심사를 받겠다. 네, 자, 나와 같이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정밀화를 그리도록 하자. 그리고 음,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말이 있다면 나는 다시는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으마.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딱 봤을 때 음, 그 반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혼자서 끝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음, 너희들한테 중간에 리터치를 해주는 것은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없는 거죠. 그쵸, 네. 너희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음, 말이죠. 음. 정말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그럼 안정은 작가께서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 책은 사실 제목이 너무 좋아서 네. 제가 그 한 번에 읽고 손에 잡게 됐습니다. 음,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방금 전에도 제가 인사를 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굉장히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한데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쉬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은 음, 느낌에 집었어요. 네.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하루하루가 각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점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서 갖고 오게 된 음,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자, 제목은 굉장히 무거워요. 네. 하지만 안의 내용은 가볍습니다. 음, 그리고 박광수 씨 특유의 스타일과 그림과 글자가 섞여 있는 편이라서요. 인생의 무거운 이야기를 가벼운 에세이로 읽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녀들 진로 때문에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진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인 우리 학생들이 읽어봐도 괜찮은 책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네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예, 그만큼 자신 좋아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가의 다양한 경험과 에피소드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책 준비되어 있을까요? 요즘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한참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미래에 관한 어떤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음, 사실 이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책이 나왔어요. 음, 제목이 인간은 필요 없다. 인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얘기 같은데. 살벌하죠. 네. 근데 이 책이 그래서 인간이 앞으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음, 그런 책이에요. 네. 그래요. 인간은 필요 없다. 다음 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정원 작가와 함께한 월요일의 책갈피였습니다.